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한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을 조금씩 낮추는 것도 지수가 부담을 가질수록 시총 낮은 애들이 좀 더 강해지니까 저는 중소형주 순환매를 노리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올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도 섹터에 잘 모르면 대형주 사도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셔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나만 소외됐다는 포모 느끼는 개인분들이 많은데 소외된 중소형주의 순환매 장세는 언제쯤 오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여전히 주도주는 대형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순환매는 반드시 온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4월이 2280이었거든요. 그러면 2280에서 2배가 오르면 4560이에요. 4560에서 2배가 또 오르면 4560이니까 한 6800 되겠네요. 6800이면 3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3배? 그러니까 2000이 60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2200이 6600이 되니까. 그럼 6600까지 올해 갈 수 있냐, 3배가 갈 수 있냐 해서 뭐 갈 수야 있겠죠.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저는 한 10%나 볼까? 저는 그 정도만 보고요. 그 이유는 저는 주식을 진짜 오래 했었는데요. 뭐 30년 넘었으니까. 지금 같은 광풍이 없었냐? 있었어요. 과거에 바이코리아 열풍 있었거든요. 현대증권에서 바이코리아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 국민 샀어요. 막 정치인들도 다 사고. 금방 했다 우리나라 증시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현대증권은 끝났으니까 뭐 아직 진행되어 있는 증권사 중에 모 증권에서 중국으로 가자! 중국 펀드를 그렇게 팔았어요. 금방 끝나고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휩쓸림, 뭐 지금 지수가 10,000포인트가 저는 그런 건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5,500은 눈앞에 있잖아요. 5,500 갔어? 6,000도 갈까? 6,000 가면 6,500도 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 무슨 5,500에서 10,000포인트 얘기하는 건 진짜 너무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솔직히. 아니, 그럼 2,500에서 5,000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왜 5,000에서 10,000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코스닥은 1,000인데 3,000 얘기를 해. 그런 목표 지수는 없어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런 목표 지수는 없어. 1,000이면 1,500 가고 1,500 가서 또 2,000 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그렇게 속도감이 지금 그 정도의 속도로 계속 오른다면 만을 가죠. 무슨 말이냐면 작년 4월부터 지금 2,200에서 4,500, 5,000 왔으니까 이 똑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 만을 가는데, 그렇게 가면은 우리나라 10만 포인트 가야 되고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들 100억씩 다 벌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수 관련 대형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 관련 대형주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우주항공에서 사실 이번에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만 가는 장세라면 스페이스X 나오고 우주항공 얘기 나올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A넥스원이 가장 많이 올랐어야 돼. 근데 안 그랬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 쪽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기 보세요. 요거 비교하면 정확하니까. 올해 1월까지 오르다가 지금 여기 좀 이렇게 됐죠? 그럼 뭐 한 작년 9월 중순에 11만 원이, 110만 원이었는데 지금 110만 원이니까 작년 9월 중순 가격이에요. 그죠? 작년 9월 중순 가격이고 고점 좀 찍었어도 밀렸으니까 작년 9월 중순 가격이면 10, 11, 12, 1, 이 대장주가 30배 오른 대장주가 5개월 동안 주가가 못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세트레가이가 얼마나 재밌냐면, 세트레가이는 자회사예요. 자회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보세요. 정확히 작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9월 고점 찍었잖아요. 그때까지에는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모회사가 40배가 올랐는데 얘는 못 올랐다고요. 근데 딱 스페이스X 나올 때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4배를 한 달 만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를 순환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로봇 관련주가 잘 오르니까 다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 1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 작년 1년 동안 189%가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 189%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티즈는 작년 1년 동안 1000%가 올랐어요. 10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시총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한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도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마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못 가는데 자회사가 한 달 만에 4배 가듯이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서도 소부장, 제약바이오주에서도 신고가 빵빵 쳤던 알테오젠이나 이런 애들 10조 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5천억짜리 1조짜리 이런 애들 뭐 이렇게 좀 시총을 조금씩 낮추는 것도 지수의 부담감과 비례하게, 지수가 부담을 가질수록 시총 낮은 애들이 좀 더 강해지니까 저는 중소형주 순환매를 노리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오래 보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순환매를 이제 잘 노리면 좋겠지만 이게 개인분들은 세무사님처럼 실력이 없으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코스닥 뭐 3천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펼치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코스닥이 그걸로 3천을 가냐 안 가냐는 이제 뒷단인 거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 코스닥에서 종목 찾는 건 쉽지 않으니까 코스닥 지수 ETF를 사자는 의견은 굉장히 좀 많이 있던데, 그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개별 종목을 찾는 게 더 정답이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코스닥 지수 사는 거 지금 시점에. 작년 코스닥 상승률을 보면 작년에는 36%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글로벌하게는 평균가보다 좀 더 많이 오른 거지만 거래소보다는 반밖에 못 오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상으로 코스닥이 좀 더 올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20% 정도면 거래소와 비슷하게 오르고 있죠. 네. 거래소 25%, 코스닥 20%. 네. 그럼 과연 그 이유는 뭘까 해서 정부의 정책이 저는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마치 작년에 거래소가 코스피보다 강했던 이유가 거래소에만 있는 금융주 지주회사가 강했다. 근데 그 금융주 지주사가 올라갔던 이유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 때문이었다면, 정부와 여당의 상법 개정안 때문이었다면 올해 뭐 거래소 5천 투기가 이제 뭐 코스닥 3천 투기로 바뀌고 뭐 이런 정말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입법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상법 개정안과 같은 코스닥 뭐 활성화 개정안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면, 작년에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듯이 올해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만약에 저한테 종목 투자 안 하고 ETF만 할 건데 코스피 200 ETF와 코스닥 ETF 둘 중에 하나를 뭐를 살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못 오른 종목에 대한, 못 오른 산업에 대한 순환매와 같은 논리로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못 올랐으니까 코스닥 ETF에 한 표를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ETF를 사냐 마냐에서 이제 코스닥 ETF를 사냐 마냐 둘 중에서는 사는 건 괜찮다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자산도 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과 비트코인도 있고 금, 은도 굉장히 요즘 뜨겁고요. 다른 부동산은 있지만 뭐 부동산은 요즘에는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자산에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주식시장이 가진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뭐라고 보시고, 올해 이제 전반적인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주식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종목을 잘 찾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끝도 없는 거고. 일단 사실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하는 게 맞죠. 네.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하는 게 맞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 굉장히 질문 많이 받아요. 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 사는 거 어떨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지금 받고. 거의 한 1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또 이제 은 가격도 은섬을 보면 아주 기가 찹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급등하다가 팍 박살이 났거든요. 100인 100만 원이. 그래서 뭐 박살난 은 선물은 어때요? 아니면 뭐 못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때요? 이런 질문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불을 읽었던 자산 시장에서 불을 읽었던 두 부류는 확실히 뭐 주식하고 부동산, 과거에는 거의 90%가 그렇죠. 부동산이었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부동산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주식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를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큰 부를 이루려면 부동산과 주식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나는 큰 부자는 아닌데 작은 부자니까 좀 더 분산을 해야 돼? 근데 그 분산에서 사실은 분산 효과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5억을 하는데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까지는 괜찮아. 뭐 또 아는 10억을 하는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부동산, 어디 빌라나 오피스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3억을 하는데 한국 주식 한 1억 하고 난 비트코인하고 뭐 이런 거 다른 걸 할까요?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정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중해야 된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고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은 경제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경제학은 무엇을 해답을 찾는 학문이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냐면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하면서, 우리들 개인들이 일상생활 또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부족한 거 두 개만 꼽으라면 시간과 돈이에요. 시간과 돈.
시간과 돈이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도 잘 못하면서 부동산도 못하면서 다른 거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남들이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으로 공부를 하고 돈을 벌었다면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더욱더 돈의 희소성,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아주 크지 않고 시간이 아주 하루에 뭐 재테크 공부를 내가 10시간을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저는 뭐 한국 주식시장 나아가서 미국 주식시장 정도면은 충분하지.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투자 대상 자산에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공부 계속 하셔야죠,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년의 주식 투자 노하우로 과거에 이랬고 요즘에 이렇고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요 이런 것처럼 부동산 요즘에 많은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제재 많았던 좀 많아요. 근데 눈 뜨고 일어나고 한숨 쉬고 나면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재가 있는 부동산도 더 공부할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주식에 좀 집중하고 또는 나 미국 주식까지 오케이. 그 정도면 네.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오늘 세무사님이 이제 올해 유망 섹터로 언급해 주신 8개 섹터는 반도체랑 AI랑 로봇이랑 바이오랑 자율주행과 전기수소차 우주항공과 엔터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이 2월이니까요. 매달 한 번씩 오고 계시니까 2, 3월만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5천만 원이 있는 분이라면 이 8개에서 어디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8개 5천만 원을 다 나누진 않으실 것 같고 여기서 좀 그렇죠.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소부장.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쉬는 장세에서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쉬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좀 끌고 가는 강소 종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하나랑요. 저는 올해 이제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렇게 세 개를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스케줄 매매상 스페이스X 상장이 굉장히 큰 재료죠. 상장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주항공 쪽 하나. 네. 우주항공 하나, 반도체 하나.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더 넣는다면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가 있는 그리고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로봇 이렇게 세 개를 꼽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로봇과 우주항공. 더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세무사님의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장이 가열되었다는 우려와 포모 현상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리스크 관리 원칙과 그리고 2월의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은 심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내가 공포를 안 느낀다면 탐욕스럽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5,500에서 예를 들어 6,000 얘기 나오면 좋아. 6,000 가고 나서 뭐 7,000 얘기가 나오든지. 근데 뭐 코스닥도 사실 1,000에서 2,000 얘기 나왔으면 몰라. 3,000 얘기 나오고. 그거 확실히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은 탐욕을 좀 줄이는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시장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초보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언제나 이런 상승장에 달리는 말이 올라탔을 때 그때는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돈 벌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2배는 벌었어야 돼. 못 벌었으면 못한 거고요. 지수가 2배 올랐는데. 그잖아요. 지수가 2,500에서 5,000 왔는데.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 중에 내가 주식에 이렇게 일가견이 있었어? 재능이 있었어? 회사 그만둘까? 왜냐면은 1억으로 1억 벌었는데 1년도 안 돼서. 회사에선 1억을 못 버니까 전업투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지금. 저는 극구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강세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업투자를 물어봤고 그 수많은 분들이 나중에 쌍코필 터졌죠. 왜냐면 회사 다니는 월급도 못 받고 주식도 하락 장세를 맞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장이 좋아서 2배가 난 거지 여러분들이 잘해서 2배가 난 게 아니니까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탐욕을 억제하고 그 대신 공부는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돈 버는 게 좋은 거죠. 지금 돈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을 벌어야지 이제 곧 맞이하는 설 연휴 때도 세뱃돈도 많이 줄 수도 있고 곧 새해 설날인데 인사 한번 하고 가신다면요? 네. 뭐 어쨌든 올해 병원년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병원년은 붉은 말이라서 제가 올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뭐 오늘 자켓도 약간 붉은색이지만 네. 주식을 너무 오래 해갖고 그냥 빨간색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가 붉은 말이 또 제가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 남성적인 이미지로 막 달려가는 앞만 보고 달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1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시고요. 저도 이렇게 김작가 TV 채널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이 달리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오늘처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정유 세무사님과 함께한 이제 멤버십도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6개월 과정이 되었는데요. 코스피가 상승한 만큼 또 당연히 저희 멤버십에 계신 분들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종목픽 세무사님이 가면 갈수록 잘 맞으셔가지고 이제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이 이제 하루에 1,700원, 한 달에 한 5만 원짜리 이제 기본 과정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세무사님과 슈퍼개미 이정유 세무사님과 함께 주식 투자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 5,000 시대잖아요. 2,500에서 5,000 올 때보다 지금이 더 고난이도의 단계 아닌가요, 세무사님? 그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2,500에서 5,000은 2배가 올라오는 시기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수익 내기 쉬웠는데 5,000에서 10,000포인트까지 간다면 똑같은 속도지만 똑같은 속도로 가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분위기니까 이제는 종목 선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지금이 작년보다 훨씬 더 지수는 좋아졌지만 그만큼 고난이도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정유 세무사님과 함께 멤버십을 또 준비했고요. 이 과정 슈퍼개미 이세무사님 시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분 시장의 흐름을 장악하는 리포트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6개 유망 종목 추천인데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월간 리포트를 만들어서 매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올리는 거죠. PDF 파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 16종목을 뽑았구나. 공부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적중률이 높았냐면 16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10% 이상 오르면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거의 매일 했습니다. 방송 매일. 그만큼 이제 종목이 많이 적중해서 스팟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서 언급된 KNR 시스템 같은 경우 60%, 뭐 페스카로 45%, 리브스메드 37%, 뭐 비츠로 넥스트 55%, SOS를 30%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가정을 한 달에 한 5만 원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세무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달에 이제 16개 종목이 아니라 매일 나는 한 개의 종목을 세무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요청이 많아서 프리미엄 클래스를 또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엄 클래스 같은 경우도 매일 저녁, 내일장을 준비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 나가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편입 편출 기준과 절차 같은 거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일반 회원님들이 보시는 거 한 달에 한 번 16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매일 한 종목씩이죠. 그래서 공부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 그 다음 8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편입을 시켰을 때 어떤 종목을 편출을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종목 선정 공부,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운영 공부, 이렇게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HVM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43%, 현대오토에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SB비테크 32%, 링크솔루션 70%, 이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정유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멤버십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하시면 이정유 세무사님의 기본과 프리미엄 클래스 지금부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만나뵐 손님은 슈퍼개미 이정유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